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벨만 방정식을 풀이하는 다음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FOC를 구하고 옵티멀 폴리스를 적용하면 최적의 소비량인 C가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인 X의 함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벨만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부터는 벨만 방정식을 컨트롤 베리어블인 C로 미분하지 않고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로 미분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왜 컨트롤 베리어블이 아닌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미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만 방정식의 가장 처음 형태는 Vx는 maximum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형태의 벨만 방정식에는 맥시멈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시멈 함수가 벨만 방정식을 풀기 어렵게 만듭니다. 맥시멈 함수는 미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함수를 없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함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FOC를 구하고 옵티멀 폴리시를 적용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max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 부분에서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 부분이 항상 맥시멈 값을 유지한다면 맥시멈 함수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 부분이 항상 맥시멈 값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FOC와 옵티멀 폴리시입니다. 옵티멀 폴리시는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 부분을 항상 최대로 또는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옵티멀 폴리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옵티멀 폴리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여기서는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를 컨트롤 베리어블인 C로 미분한 결과를 0으로 만들어주는 FOC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FOC를 구해주었는데 라운드 UC, 라운드 C 더하기 베타, 라운드 Vx-C, 라운드 X-C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FOC를 만족하면 옵티멀 폴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FOC를 만족하는 옵티멀 폴리시가 적용된 최적의 소비량 C를 저는 CX로 표현합니다. 옵티멀 폴리시가 적용된 최적의 소비량 C가 CX라는 것은 지금 소비할 케이크의 최적의 양 C를 정할 때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 즉 스테이트 베리어블 X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컨트롤 베리어블 C는 옵티멀 폴리시 아래에서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X의 함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CRRA 유틸리티 함수에서는 옵티멀 폴리시가 C는 0.025X라는 함수였습니다. 이것은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적용하면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인 X의 2.5%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하는 케이크의 양은 스테이트 베리어블 X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이 많으면 소비하는 양인 2.5%도 크고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이 적으면 소비하는 양인 2.5%도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적 케이크의 소비량은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옵티멀 폴리시를 적용하면 C는 X의 함수가 되고 이를 C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벨만 방정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Vx는 maximum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에서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해 c가 x의 함수가 되면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가 ucx 더하기 베타 v의 x-cx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더 복잡해 보이지만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말 폴리시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함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vx는 ucx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x-cx가 됩니다. 처음의 벨만 방정식 vx는 maximum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에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해 벨만 방정식을 vx는 ucx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x로 바꾸게 되면 이제 오른쪽 부분은 맥시멈 함수도 없고 스테이트 베리어블 x만의 함수로 변합니다. 따라서 왼쪽 부분도 x만의 함수이고 오른쪽 부분도 x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쪽을 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로 미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FOC를 알고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해 준 다음에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Vx는 UCX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x를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x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연쇄 법칙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쇄 법칙을 잘 적용해야 벨만 방정식 풀이의 핵심 부분인 엔벨롭 시어럼을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Vx는 ucx 더하기 베타 Vx-cx를 미분한 것은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부분은 왼쪽에 Vx를 x로 미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해서 라운드 Vx, 라운드 x가 됩니다. 2번 부분은 ucx를 x로 미분해주는 부분입니다. 2번 부분에서는 연쇄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ucx는 x로 바로 미분해 줄 수가 없습니다. u가 cx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를 cx로 미분해 주어야 하고 연쇄 법칙을 적용해 cx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운드 ucx 라운드 x는 라운드 ucx 라운드 cx 곱하기 라운드 cx 라운드 x입니다. 3번 부분은 베타 곱하기 vx-cx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앞에 x 부분을 미분해 주는 것이고 4번 부분은 베타 곱하기 vx-cx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뒤에 x 부분을 미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미분의 결과와 4번 미분의 결과는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해 주어야 합니다. 3번 부분을 보면 우선 연쇄 법칙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베타 곱하기 vx-cx에서 v가 x-cx의 함수이기 때문에 x로 바로 미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x-cx로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쇄 법칙을 적용해 x-cx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 라운드 vx-cx 라운드 x-x 곱하기 라운드 x-x 라운드 x입니다. 나중에 엔벨롭 시어럼을 적용할 때 연쇄 법칙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vx-cx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뒤의 x 부분, 4번 부분입니다. 베타 곱하기 vx-cx에서 v가 x-cx의 함수이기 때문에 x로 바로 미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x-cx로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쇄 법칙을 적용해 x-cx를 cx로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쇄 법칙을 한 번 더 적용해 cx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 주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 라운드 v x-cx 라운드 x-cx 곱하기 라운드 x-cx 라운드 cx 곱하기 라운드 cx 라운드 x입니다. 이제 1번 부분이 2번과 3번, 4번 부분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운드 vx 라운드 x는 라운드 ucx 라운드 cx 곱하기 라운드 cx 라운드 x 더하기 베타 라운드 v x-cx 라운드 x-cx 곱하기 라운드 x-cx 라운드 x 더하기 베타 라운드 v x-cx 라운드 x-cx 곱하기 라운드 x-cx 라운드 cx 곱하기 라운드 cx 라운드 x입니다. 이 수식에 FOC를 적용하여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엔벨롭 시어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수식을 잘 보면 2번 부분과 4번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운드 CX, 라운드 X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벨만 방정식의 초기 형태를 컨트롤 베리어블인 C로 미분할 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하면서 옵티말 C는 X의 함수가 되었고 CX로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미분을 해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할 때 풀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쇄 법칙을 적용해 미분하고 어떤 경우는 연쇄 법칙을 적용해 주지 않고 미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어떤 때 연쇄 법칙을 적용해 주고 어떤 때 적용해 주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는 처음 형태의 벨만 방정식에서는 컨트롤 베리어블인 C로 미분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라운드 CX, 라운드 X를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결합하는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사용하는 1번 방식이 아니라 2번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XT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되고 XT 플러스 1이 새로운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벨만 방정식의 2번 방식 결합의 초기 형태를 XT 플러스 1로 미분을 해주고 FOC와 옵티말 폴리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1번 방식 결합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1번 방식으로 결합한 문제에서 XT 플러스 1을 찾아보면 XT 플러스 1이 없으니 비슷해 보이는 XT로 미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XT로 미분을 하면 XT가 CT의 함수는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옵티말 폴리시를 적용하면 CT가 XT의 함수이니 이는 XT가 CT의 함수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XT가 아닌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CT로 미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입니다.